오늘날 이 알약들은 쌀종이와 식용 잉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알약 안에는 프레이갈바오, 신장결석이 있던 청년에게 처음으로 준 알약을 만들 때 썼던 것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최초의 성인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근처 교회 옆에서 태어났고 분명히 이 구석구석에서 놀았을 겁니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안토니우 지 산타나 갈방은 1739년에 이 과라틴게타에 있는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포르투갈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반데이란치, 페르나웅 디아스 파이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독실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예수의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바이아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 예수의 신부들에게 영감을 받아 그는 예수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포르투갈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폼발 후작이 주도한 예수회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라이바 계곡에 있는 타우바테로 갔고 그곳에서 프란치스코 회에 들어가 프레이 갈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친척이에요. 7번째 세대 그의 두 자매의 후손입니다. 와, 그래서 더 특별하군요. 네, 저와 제 남편도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나요? 옆집에서요. 네. 그리고 저는 제 할머니가 풀로 만든 묵주로 기도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나는 성인이신 우리 삼촌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어릴 때부터요. 우선 그는 그러니까 특히 출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38세 출산 문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여기 없었고 바이아에 있는 수도원에 있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땐 어머니는 이미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출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제 시대에는 출산을 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알약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곳이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에요. 14살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살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생활했어요. 여기 살았어요. 프레이 갈방에 대한 신심으로 과라틴게타를 찾는 많은 신자들이 수년 동안 브라질 성인에게 기도를 드리며 받은 은총의 증거로 물건이나 다른 구체적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그림이 그려진 액자, 기와 그리고 종이와 나무로 만든 작은 집들로 새로운 집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후 프레이 갈방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줍니다. 이 동상은 프레이 갈방이 격도를 한 손에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파울루에 있는 루스 수도원 건설 중에 그가 했던 일을 나타냅니다. 일부 봉헌물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인형과 교회나 예배당의 작은 모형들입니다. 프레이 갈방이 태어나고 자란 집에 모형까지도 있습니다. 모두 신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프레이 갈방이 살아있을 때 그가 도시에 살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던 시절에 과라틴게타의 모습을 재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도시 이름의 유래가 된 흰 외가리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 외에도 이곳에는 소원을 비는 공간도 있습니다. 수백 개의 형형색색 리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바이아의 세뇨르 두본핀 리본처럼 특별한 소원을 빌 때 매듭을 지어 묶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중요한 종교적 사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여기 프레이 갈방의 집에서부터 노사 세뇨라 아파레시다까지 모두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일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과라틴게타와 아파레시다 사이의 거리는 단지 8km로 자동차로 10분 도보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파레시다 선모상은 1717년에 어부들이 파라이바 두수르강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후두스 코케이루스에 있는 예배당은 1745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 프레이 갈방은 겨우 6살 소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없지만 프레이 갈방이 과라친게타에서 아파레시다까지 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사건, 즉 브라질 종교성의 두 중요한 순간에서 종교적 요소들이 포르투갈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 시뇨라 아파레시다의 동상은 노사 시뇨라 다 콘세이상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프레이 갈방은 과라친게타가 설립될 때 그 도시의 교회가 봉헌된 성인인 산토 안토니오 본당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레이 갈방이 평생 여러 번 걸었을 그 길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는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곳에서 프레이 갈방을 사제가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토 안토니오에 여러 개 정면의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양식은 주로 바로 브라질 신기시대가 매우 전통된 사이입니다. 4명의 공사가 하고 포위를 하는데 원래 설계는 지금 곳에 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는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안전한 줄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산토 안토니오 본당에 돌아왔으니 정면 세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주로 바로크 양식으로 브라질, 특히 식민지 시대 브라질에서 매우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4명의 복음사가 조각상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개의 탑을 볼 수 있는데 이 탑들이 정면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교회에는 탑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은 훨씬 나중에야 지어졌습니다. A matriz de Santo Antônio. Então vamos agora conhecer lá dentro. 음악. 산토 안토니오 본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아름다운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장식이 멋지죠.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4 복음사가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도 표현되어 있고 이 지역에 두 위대한 종교적 인물들의 동상도 있습니다. 산토 안토니오, 17세기 이 교회에 이름을 준 인물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태어나 사제가 된 후 이곳에서 첫 미사를 올린 성 프레이 갈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입구 왼쪽에는 프레이 갈방의 유물이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명판에는 복자 프레이 갈방의 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그가 시성되기 전에 이곳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80년대에 시복되었고 2007년에 시성되어 그때부터 성 프레이 갈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그리고 여기 과라친게타의 산토 안토니오 본당 입구 근처에는 이 산토 안토니오의 또 다른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은 교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40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테라코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동상은 더 큰 성 안토니오 동상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작은 동상이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지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 안토니오 마을이었고 제단과 성단에서 저 끝까지 대략 그 정도까지가 나무와 흙을 엮어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하지만 처음에는 나무와 흙을 엮어 만든 벽체였고 지금은 완전히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 교회가. 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져요. 특히 결혼식 때 우리는 신부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장식이나 꽃을 아끼라고.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가리니까요. 너무 많이 꾸미지 말라고요? 아니요, 최소한으로만요. 그래서 저는 신부들에게 제단 근처에만 조금만 장식하라고 말해요. 여기 복도에는 그냥 주세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꽃보다 더 낫거든요. 여기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28년, 27년 정도 있었고 많은 결혼식과 많은 세례식을 했어요. 제가 세례를 줬던, 그러니까 아주 어렸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제는 그들의 결혼식도 여기서 해줬어요. 여긴 정말 아늑해요, 세리지우. 보람도 느껴요. 저는 여기를 침묵의 예배당이라 불러요. 순례자들이 오면 저는 말해요. 제 왼쪽에는 침묵의 예배당, 침묵의 예배당, 그리고 성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이 매우 아늑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네, 깊고 정말 깊어요. 정말 좋고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프레이 갈방의 유산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프레이 갈방의 알약 외에도 자손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자손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평화, 바로 그 평화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는 그 평화를 전합니다. 그 평화를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평화와 자손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 과라틴게타에서 신자들은 프레이 갈방의 알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알약들은 그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루주 수도원에서 오늘날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곳에 사는 수녀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는 수녀들이 이 알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알약의 아이디어는 프레이 갈방이 신장결석으로 고통받던 한 청년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원했던 그 청년에게 프레이 갈방은 프렌치 종이에 문구를 적어서 알약 모양으로 말아 그것을 삼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그 청년은 빠르게 호전되었고 그 회복은 바로 그 알약의 힘 덕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알약들은 프레이 갈방이 처음에 썼던 것과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 카드에 들어있고 비닐 안쪽 반대편에는 프레이 갈방이 구상했던 것과 똑같이 종이가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알약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고 알약도 아주 작아요. 오늘날 이 알약들은 식용 잉크와 쌀 종이로 만들어지고 이 알약 안에는 프레이 갈방이 신장 결석이 있던 청년에게 처음 알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오 성모님, 당신은 순결을 지키셨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하지만 사람들이 프레이 갈방과 가장 많이 연결짓는 것이 이 알약들이라면 루스 스토어는 이 브라질 성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는 1603년에 지어진 빛의 성모님께 봉헌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산타 테레사 수녀원의 수녀들의 고해 신부였던 프레이 갈방은 마리아 두 에스피리투 산투 수녀로부터 그녀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녀에게 새로운 수녀원을 짓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레이 갈방은 자신의 인생의 큰 목표로 루스 스토온의 건설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설계하고 자금을 모으고 직접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루스 스토어는 프레이 갈방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공사가 완공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2개의 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약들과 루스 스토온의 건축이 프레이 갈방의 유산을 굳건히 했고 그가 브라질 최초의 성인이 되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깊이 바지 배우고 호드리고 알바레스와 함께 조르나다 인피니타를 응원하고 싶다면 로드리고 알바레스 사이트에서 강좌를 확인하세요.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유럽인들이 도착한 이래로 가톨릭 신앙은 브라질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성인은 최근에야 시성되었습니다. 프레이 갈방은 18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 해가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 알바레스가 지금 우리에게 브라질 성인의 무덤을 모신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레이 갈방의 위대한 업적인 수도원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노사시뇨라 나루스의 성상이 이곳으로 오고 나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제드 안치에타 신부가 16세기 말에 쓴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세라 두마르를 올라가 피랑가를 지나갔으며 그곳에서 노사시뇨라 다루스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이 상파울루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믿어집니다. 이 성상을 돌보던 부부가 있었고 그 부부는 17세기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 성상을 예배당으로 옮겨 계속 돌보았습니다. 상파울루 중심지에는 산타 테레사 수녀원이라 불린 종교인 거주지가 있었고 현재 세우광장 근처 소방서와 마르케사 저택이 있습니다. 그 주변엔 옛 산타 테레사 거리도 있었습니다. 그 수녀의 이름은 테레사였습니다. 마리아 헬레나 두 사크라멘토 수녀가 포르투갈 왕에게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수녀원 설립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그곳만 있었고 처음에는 그 요청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폼발 시대였고 포르투갈엔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폼발 후작 조제 세바스티앙 드 까르발리오 이멜로. 그리고 나서 그녀는 상프란시스코 광장에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의 중재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프레이 산타나 갈방이 있었고 그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곳으로 오고 이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수녀 마리아 헬레나 두 사크라멘토와 그녀의 조카가 이곳에 남아 그들이 차지한 이 오래된 구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저는 오래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이 갈방이 여기서 살았나요? 네, 건축 중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는 독립선언 약 석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이미 약해져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도시는 큰 소요와 혼란을 겪고 있었죠. 동페드로는 산투스를 방문했고 7일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 선언을 했죠. 그건 포르투갈에 대한 반란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이었어요. 그는 상파울루 중심지 파치우 두 콜레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그를 환영하는 연극과 환호가 있었습니다. 동페드로 1세로서 처음으로 환호를 받은 곳이 바로 파치우 두 콜레주입니다. 그리고 8일에 그는 상파울루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이 산타나 갈방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곳에는 상파울루 모든 공동체와 프란치스코회 수도사 등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성인은 2007년 5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산파울루의 캠프 지바르치에서 열린 미사에서 약 80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이미 시복되었고 건축 노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프레이 갈방은 건설업의 수호 성인이며 상파울루주 엔지니어링 및 농업위원회로부터 사후 명예 엔지니어 칭호를 받았습니다. 평화와 자비의 사람으로 알려진 프레이 갈방은 가톨릭 교회에서 기적을 인정받아 서윈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프레이 갈방의 시성 과정에서 3만 건이 넘는 사례가 분석되었고 그중 2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2건은 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라 실바라는 소녀의 사례로 그녀는 간염, 뇌수막염, 폐렴, 병원 감염 등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큰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프레이 갈방의 알약을 복용한 후 보고에 따르면 몇 주 만에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90년대 말쯤의 일로 산드라 그로시라는 여성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약을 복용했고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을 거의 끝까지 유지하다가 아들 엔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산드라는 알약에 의지했고 어머니와 아들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 갈방의 이중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상파울루에 있는 루스 수도원, 프라이 갈방의 집, 그리고 과라틴게타에 있는 산토 안토니오 본당은 2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살았던 프라이 갈방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과라틴게타시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브라질 성인, 과라틴게타의 성인 성 프라이 갈방에게 헌정된 교회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라이 갈방 성지는 2010년에 교회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프라이 갈방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받은 지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2021년에 프란치스코 회가 이곳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점점 더 확장해서 수만 명의 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볼거리는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프라이 갈방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과라틴게타에 건설되고 개발 중인 프라이 갈방 성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